네, 오늘은 시장이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종가까지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온 날이었죠. 어제랑 오늘이랑 사실 파생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사실 오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오전에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불안감을 크게 조성을 했었죠. 신라젠을 통해서. 신라젠이 오전에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 사유가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주가 조작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 본사를 이제 압수수색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한가에 정말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라젠은 사실 기존에도 점한가 두 번 보고 세 번이나 봤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개미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주주 명부를 살펴보면요, 너무나 많은 종목, 너무나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이때 점한가 세 번 갔을 때는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그냥 0으로 혹은 마이너스 계좌로 그냥 털렸어요. 끝났어요. 오히려 돈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담보 비율이 뭐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신용으로 사거나 스탁론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이거 꼼짝 못 하는 거니까 팔고 싶어도. 그러나 현금으로 산 이제 개인 투자들은 사실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안 돼요. 전망 이거 10,000원 떨어질 거라고 금방 10,0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와서도 이게 살짝 반등 나오고 이런 거 이거 아니다. 근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내일은 뭐 약반등 나오면서 하겠네요. 오늘 하한가도 풀렸고, 하한가 아까 닫고 굉장히 큰 물량이 누군가 하한가에서 70만 주씩 그냥 세 번을 딱딱 사버렸어요. 70만 주, 140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110만 주. 어쨌든 신라제는 내일은 뭐 양봉으로 잠깐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거의 접근을 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 순간적이게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VI가 있기 때문에, 옛날 15% 시절이랑 다른 게, VI가 없을 때는 15%이던 시절에는 뭐 연속성이 좀 깊었어요. 점상 가고 점상 가고 이런 것도 많았고, 하한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안 좋게 떨어진다 하면 이걸 내가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30% VI 시절에는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갭으로 그냥 하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VI 걸린 다음에. 상한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올라가서 VI 걸려서 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대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라젠 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죽을 바이오들이 지금 가려졌죠. 결국에는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나서 비로소 나머지 바이오들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전에도 HLB 깨졌죠. 한참 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깨졌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니까, 그 네이처셀도 있었고요, 과거에.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대한민국에서 이거 바이오 안 되겠다. 신라젠 이거 믿었는데 이거 거의 뭐 옛날에는 뭐 국민주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상장했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던 바이오주들이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자금들이 여기로 이동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심리가 바이오 쪽에서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팔기도 하면서 물량을 내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편하게 잡기 쉬웠고,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야 개인들이 이거 바이오 안 되겠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야 바이오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오를 만한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개인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정말 시장은 악랄하고 독하고 잔인합니다. 개인들이 바이오를 포기할 만큼 정말 짓궂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바이오를 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시장이 움직여도 바이오가 동반되지, 코스닥에서요, 바이오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도 가장 큰 시가총액이 코스닥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짜잘짜잘 있잖아요. IT는 좀 크겠지만 바이오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시장이 올라가도 의미가 크게 없다. 그래서 결국엔 바이오 상승이 동반된 시장 상승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오늘 마침내 그게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죽을 종목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개인들 오늘 코스닥에서 얼마 매도했어요? 오늘 코스닥에서 얼마야? 정확히 오늘 코스닥에서 1026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000억을 팔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골고루 나눠 잡았어요. 투신도 많이 잡았고 굉장히 수급적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내일 또 개인들이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살 수도 있고 뭐 연속적으로 뭐 1000억대 매도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0억대 매도는 의미가 있는 수준입니다. 원래 코스닥은 1000억대 정도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걸 의미를 크게 부여해도 상관은 없어요. 코스피는 바이오는 대부분 코스닥에 몰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선물은 뭐 개인들이 잡았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매도가 다시 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옵션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똑같이 환산으로 2050선에 자금을 추가적으로 계속 싣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자면 개인들이 바이오의 부담을 느껴서 바이오 못하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 개인들이 바이오 제약은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신라젠 보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바이오 제약들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결국 바이오 제약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는 코스닥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매도가 1000억이 나가는 거고요. 즉 개인들과 반대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매수혹은 홀딩이죠. 보유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뭐 흔들림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사실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두고 그냥 보는 게 낫고, 그게 이제 바이오 혹은 이제 바이오 또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며칠 뒤에는 또 화장품 또 움직일 수 있어요. 화장품 엔터 계속 돌아갈 겁니다. 수소차 오늘 잠깐 아침에 움직였던 또 들어옵니다. 계속 순환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순환의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의 중심에는. 근데 그 분위기가 드디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형성이 될 날에는 굉장히 악재들이 그 전까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코오롱티슈진 1심 상패 결정, 신라젠 폭락,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어제 밤사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간에 떨어졌었고, 지소미아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11월까지 뭐 효력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미국에서 지소미아 11월까지 다시 마음 바꾸기를 원한다고 또 얘기 나왔죠.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다시 11월 달에 말 바꾸기 나올 수 있는지, 그건 그 규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다시 돌리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정도면 사실 규정상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오늘 시행됐잖아요. 이거 악재 재료 소멸이네요. 화이트리스트가 시행이 돼서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아니에요. 그거 우려 다 해서 8월달 초까지 내려온 겁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처음 딱 일본과 무역전쟁 딱 얘기 나오고 나서 모든 시나리오가 다 시장에 녹아서 이미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예요. 8월 6일까지. 그러니까 그게 시행됐다. 그럼 그 하락은 이제
찍었으니까 여기 찍었으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왜 화이트리스트 이제 시행인데 왜 시장은 올라가지? 아니 그래서 그것까지 이미 다 떨어졌다 왔잖아요. 이 시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찍었으면 됩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재를 가진 종목 급등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 호재가 사라지나요? 만약에 여기서 기술 수출이 있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이 여기 와서 사라지나요? 사라져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것 때문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재료는 여기까지 찍었다. 하락도 마찬가지. 그 재료는 여기까지 찍었다. 악재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다 찍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소멸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화이트리스트 소멸되는 오늘이 일단 1차적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료 소멸된 파동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9월 1일 추가 관세부가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9월 12일, 11일, 11일 이거 추석이에요. 우리는 추석이지만 우리만 추석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거래를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때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에서는 대선 토론회 등등.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등등 많은 일정들이 9월 중순에 많습니다. 결국 여기 두 번째 핵심이 될 거예요. 다 재료 소멸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충분히 빠졌던 시기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개선이 되고 일단 오늘 그냥 바이오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동반된 상승은 이런 정도는 요때는 전반적인 다 반등이었고 요거는 바이오의 치중한 반등이었고 여기가 더 의미가 큽니다. 이 양봉보다 이 양봉이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만 놓고 볼까요? 제약 섹터 얼마큼 올라왔어요 오늘. 바이오 그날 올라온 폭보다 훨씬 크죠? 바이오의 힘이 더 실렸다는 거죠. 보시면 시장은 요때가 더 올라왔어요. 근데 바이오가 여기서 많이 올라왔어요. 바이오의 힘은 여기서 많이 실렸습니다. 그 전에도 좀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 일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 뒤에 구름대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에 계속 붙어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면 시장에 붙어 있어야 복구가 돼요. 그다음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절호의 위치에서 좋은 시작을 하신다. 정말 나에게 이런 행운이, 난 지금까지 주식 별로 관심 없었는데 지금 시작한다. 이런 그냥 행운을 타고 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지금 도망갈 위치 아니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뭐 일직선으로 뭐 이렇게 딱 올라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구간 계속 거칠 겁니다.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거 1월달에 12월달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폭락 나오고 이런 구간 계속 만들어요. 이때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합니다. 그 과정 거쳐서 구름대 건너가서 어느 순간 자리 잡아요. 그게 4분기가 되겠죠. 하여튼 붙어 있어야만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하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신라젠 같은 거에 당하지 않고 계속 신라젠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 있으면 몰라요. 또 당해요. 시장을 떠나 있으면 그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모릅니다. 계속 그 경험치를 쌓아 나가셔야 나중에 그게 크게 자산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요런 날 같은 것도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바이오 제약 파동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됐구나. 수급도 보고 이런 것들 계속 하루하루 이해하고 그거를 쌓아 나가셔야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뭔가 진짜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계좌 하나 제대로 주식 시작하고 나서 그쵸?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수급 받고 뭐 나머지 뭐 해외 증시 뭐 우리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볼 것도 없고 이제 이게 내일이 연속적인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을 거치는가는 사실 내일 열어봐야 되는 거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4% 정도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몰라요. 모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걸리는 것들은 미국이 자꾸만 이제 우리를 외면한다. 그래서 오늘 정부 발표했죠. 미국이랑 동맹이 뭐 사실 흔들리는 거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독도 방위하는 훈련 낭비다라고 표현을 했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좀 이게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심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 복귀를 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한 거고, 어쨌든 지금 뭔가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더 흐트러지는 쪽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 8월 달에 예상한 시장의 하락이 예상한 수준을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오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겠죠. 다 그 정도. 그거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래서 절대 미국과의 관계는 깨지면, 여기서 더 깨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미국이 살짝 이제 아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미국 경기 지표나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아쉬운 쪽은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진짜 잘 조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는 뭐 내일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많이 하락하고 이제 끝자락에 와서 이제 올라갈 일들만 남은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 좀 내시고요. 이렇게 또 추석 지나서 더 좋은 장, 다 만회하는 장이 나오면서 더 강한 것들로 메꿔 드릴 테니까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